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친노친문 파워블로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모임, 경공모, 대표 김동원, 필명, 드루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경수, 그리고 경공모 회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한 사건이다. 2018년 3월 최초에 이들 일당은 정부 여당에 인사 청탁한 것이 거부된 것에 반감을 갖고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한 것이 적발되었다. 일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기존 혐의 외에 19대 대선 이전부터 문재인 당선과 옹호를 위해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 등지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되었다. 또한 여러 증거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사건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고발로 인하여 적발된 선거 브로커의 개인 일탈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으나 주범인 드루킹 본인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민주당 김경수를 지목하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를 부정선거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 무효도 가능한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의 여론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가하였다. 특검 여부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한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다가 2018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검법 통과 직후 네이버 댓글 수가 36.5% 가까이 대폭 감소하여 종전까지 비정상적인 경위로 대규모 댓글을 작성하던 댓글 부대가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일제히 종적을 감춘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검은 8월 27일 수사 결과 보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1억 회 중 8,840만 회를 김경수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16 김경수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을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0일 김동원 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1심에서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혐의별로는 댓글 조작을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원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려 김경수에게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됨에 따라 김경수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의 관계,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교신하였다는 증거도 확보되었다. 일당이 김경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은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대선 때도 부정한 여론조작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최초 브리핑에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기사나 댓글 조작 사실을 메시지로 보내면 김경수는 답하지 않거나 의례적인 답만 하였다고 하였고 경공모 회원 역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 결과 김경수도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는 등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김경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드루킹에게 메시지 14개를 보냈고 이 중 10개가 기사 주소였다. 8 김경수가 보낸 기사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문재인에 관련된 것이었고 김경수가 기사를 보내며 홍보해주세요 나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 드루킹은 알겠습니다 또는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경수가 보낸 해당 기사에 SNS 친구가 사실상 없고 문재인 지지 댓글 활동만 벌인 비정상적인 SNS 계정도 발견하여 이 기사들의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정황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였다. 드루킹이 추후 특검에 제출한 USB 내 자료에는 드루킹이 배후로 지목한 김경수와의 보안 메신저 대화, 김경수와 만난 일시와 상황을 기록한 일기, 김경수에게 보고했던 댓글 작업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이 여타 정치권 인사를 접촉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8월 15일 김경수에게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18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매크로 및 자체 서버 활용 여론조작, 경찰은 드루킹이 2018년 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2017년 7월에도 매크로를 이용해 팟캐스트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밝힌 시점 이전에도 매크로를 사용해 조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드루킹 일당은 2014년에 이미 여러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해 매크로보다 더 대량으로 여론조작이 가능한 킹크랩이라고 불리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여 비밀 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작할 기사를 올려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한 서버를 통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법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였다. 드루킹의 최측근이며 킹크랩의 개발자인 이둘리 우모 씨는 특검 조사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을 만들어 시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사청탁 관련 정황, 주범인 드루킹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온라인 활동을 벌인 뒤 그에 대한 대가로 김경수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뒤로 반감을 품고 이 같은 반정부 댓글 조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6일 김경수는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을 요구한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한 인사 추천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하였지만 청와대에서 거절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청탁과 관련해 몰랐다라는 해명에서 부적합해 거절로 말을 바꿨다. 김경수는 인사청탁이 거절된 후 드루킹이 계속 반협박성 불만을 표출하였고 민정수석실 인사추천 얘기도 나오자 그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의 복심이자 민주당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가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려 한 것의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안철수 선거 전략벤에 김경수의 전달 의혹, 청와대 및 민주당 연루 의혹, 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활동에 대해 민주당과 청와대 측의 연루 의혹도 제기되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는 댓글 조작 일당이 작업을 해온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드러난 것은 수많은 여론 조작과 선거 부정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드루킹이 잡혀있는 와중에도 드루킹이 쓴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범죄와 공모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안철수는 이어 대선 이전부터 활동해왔던 이들에 대해 부정 대통령 선거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역설하며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민단체 회원들도 드루킹 일당의 작업장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항해 방문하여 철저한 사건 수사를 요구하며 댓글 여론 조작을 비난하는 팻말과 현수막을 걸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의 드루킹 활동인지 의혹. 2017년 대선 기간 드루킹이 운영하던 단톡방 문자 메시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도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어 문재인이 대선 기간 이들의 활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의혹으로 제기되었다. 경찰은 해당 메시지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4월 16일 밝혔다. 안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관계자는 지난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장미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댓글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안 대표는 지난 2017년 장미 대선에서 댓글 여론 조작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지 모른다고 지적돼 왔다. 지난해 같은 당권은희 원내대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드루킹 댓글 조작 242만 6,486건 중 전체의 92.4%, 약 224만 가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정 댓글이었다고 분석되기도 했다. 그 결과 안 대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져갔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며 상승세 타던 것도 하락해가는 원인이 됐다는 평가다. 안 대표 측도 이날 통화에서 피해 상황 관련 직업 때문에 당선이 안 됐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시지탄이라고 개탄하며 디득 본 사람이 있듯 피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 피해는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가짜뉴스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활동의 멍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과거 군사정권에서 고문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은 여론조작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회 아니냐며 어떠한 죄의 대가를 치른다 해도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어디 가서 보상받을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더욱이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려 한 작태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더 쉬운 법이라며 국정원 댓글 조작에 이어 이런 불법 선거가 차기 민주주의 선거에서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들께서 면밀하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은 여죄까지 모두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되지 않도록 단죄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 지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정통성 시비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안 대표 측은 민주주의 근간 자체를 흔들고 말살하려 한 것과 다름없는 데다 그것의 혜택을 받은 분이 엄연히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은 분명히 입장 표명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겨눴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대법원의 김 지사 유죄 판결 직후 일성으로 사필 규정지라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며 가장 공정해야 할 대통령 선거를 가장 불공정하고 추악한 공작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으니 즉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죗값을 치른 후 거듭나기 바란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다. 주권을 빼앗기고 알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께 사과하라는 제 요구에 아무런 답이 없다며 입장 표명 요구를 거듭 시사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주권자이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김경수 전 지사 유죄 확정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촉구. 둘째, 추가 수사에 의한 진실 규명 요구. 셋째, 범야권 대선 주자 공동 대응 제안입니다.
저는 오늘 회견에 앞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에 의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지만 자칫 제 개인적 분노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의 뻔뻔함과 오히려 범죄를 두둔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계속 좌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피해자 이전의 생생한 증언자로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제기해서 이런 반민주적 정치 공작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 범죄가 이번 대선에서 다시 저질러져 민심이 왜곡되고 국민주권이 찬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책임감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지난 대선은 5.9 부정선거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이 동원된 불법 정치공작 선거였고 그로 인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범죄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부당한 범죄 수익으로 권력을 획득했습니다. 국민과 야당은 정권을 도둑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의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민주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 수익에 기반한 도둑 정권이며 범죄의 결과물인 작물 정권입니다. 정권의 정통성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밝히고 문제는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왜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공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침묵 자체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끌어서 관심에서 멀어지고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사모 출신 이상호 씨가 2016년 총선에서 부산 경남 선거기획을 맡아 승리를 견인하자 당시 대표도 아닌데 직접 전화를 걸어 퍼펙트를 연발하며 칭찬했을 정도로 선거 과정을 하나하나 챙겼던 분입니다. 이런 문 대통령이 총선보다 더 중요한 대선, 그것도 자신의 운명이 직접 달린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당시 문 후보 옆에 붙어 다녔던 김 전 지사가 보고하지 않았을 리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쩌면 그렇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딴판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최도술 비서관의 수뢰 사건이 터지자 집이 10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대한 사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인정하면 인정한다. 무슨 말이라도 있어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혹시 대통령도 진실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범죄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는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통령은 즉시 대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당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민주당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과거 김대엽 병풍 조작 사건의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몰랐다는 것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첫째, 바로 드루킹이 주도한 친문 단체이자 김 전 지사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심되는 소위 경인선의 범죄 연루 문제입니다. 경인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대통령 후보 부인께서 만인이 지켜보는 체육관에서 그렇게 경인선을 외치며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철저히 수사해 국민 앞에 그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신속한 수사와 증거 보전이 필요했던 드루킹 사건에 대해 왜 늑장 수사가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무엇이 무서웠기에 수사기관이 눈치를 받고 누가 지시했기에 그렇게 뭉개고 있었는지 이제 밝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셋째, 드루킹 조직 이외에도 제2,
제3의 다른 조직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한 조직에게만 맡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의 방해와 반대로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많아서 드루킹 이외에는 수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관리한 다른 조직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암약하는 일이 없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넷째, 허익범 특별검사가 댓글 조작 비리를 밝히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특검법의 한계로 진짜 몸통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 몸통은 무엇입니까? 범죄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에 따른 범죄 수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고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추가 수사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드루킹과 관련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공작 범죄는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반드시 척결해야 할 가장 큰 정치 적폐이고 대한민국의 적이자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과 김 전 지사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고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 정치의 망령을 없애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대선 주자들의 과열된 행태나 정권을 빼앗기면 끝장이라는 격양된 사고와 인식이 그런 조짐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거 환경과 권리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대선에서는 다시는 저와 같은 공작 정치의 희생자가 없어야 합니다. 공작 정치에 의해 민심이 왜곡되고 주권이 찬탈당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작 정치의 진짜 배후와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여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문재인 후보가 됐을 거라고 발뺌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저는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빙의 상황까지 치고 올라가거나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드루킹과 김 전 지사는 악랄하고 비열한 댓글 조작 시스템을 총가동해서 큰 흔집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들이 보는 모든 뉴스의 모든 댓글을 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만드는데 집중한 여론 조작으로 지지율 상승의 기세를 꺾고 추락시켰습니다. 3차 TV 토론은 킹크랩이 가동되고 지지율 추락이 시작된 열흘 후에 열렸습니다. 그들이 정치 공작을 통해 제게 집중됐던 중도와 보수표를 야권의 다른 후보로 분산시키지 못했다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지 않아도 당선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라면 스포츠 도핑을 해서 금메달을 따도 아무 상관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진실을 가리지 마십시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드루킹의 진짜 배후와 몸통, 그리고 경인선 및 다른 유사 조직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검경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야권의 대선 주자들에게 호소하고 제안합니다. 정당을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연대의식으로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정치 공작 분쇄를 위한 범야권 공동대책위원회 등 어떤 형식도 좋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어벤져스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전 지사의 배후와 몸통을 밝히는 것은 저 안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 공작을 분쇄하고 민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함께 치우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민주화 공정, 혁신과 통합,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한 대연합의 관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관련 당대표 성명서. 김 지사에 대한 단죄, 정의롭고 진실된 정치 실현의 계기로 삼자. 오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다른 범죄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김 지사는 모든 것을 드루킹에게 떠넘기며 거짓과 부인으로 일관했지만 끝내 진실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정정당당하지 못한 비겁한 처신이었습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선거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김 지사는 가장 공정해야 할 대통령 선거를 가장 불공정하고 추악한 공작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으니 그 죄와 사회에 끼친 폐해가 무겁고 중합니다. 즉시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며 죗값을 치른 후 거듭나기 바랍니다. 독수독과 독수독화란 말은 형사법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은 이런 잘못된 시작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조작된 진실이라는 음지에서 자란 버섯은 결국 독버섯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문재인 정권 탄생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범죄 행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누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받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지난 대선 댓글 조작 과정에 대해 얼마나 보고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주었습니까?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대통령의 추종자들이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저질렀던 흉악무도한 범죄에 대해 본인이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들 범죄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지만 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주권자로서의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민주주의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십시오. 이런 짓을 통해 탄생한 정권에서 온갖 권세를 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정권 재창출 운운하는 여당이 대선 주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 범죄, 국민주권 파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십시오. 제 버릇게 못 준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대엽의 성공, 드루킹의 기억을 되살리며 못된 짓을 획책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정치의 낡은 사고와 틀을 완전히 벗어 던집시다.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계기로 여야 모두 정의롭고 진실된 정치의 실현을 약속합시다. 정의와 공정,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로 삼읍시다. 저 안철수는 오직 미래로 가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낡은 사고와 틀을 깨고 이 정권이 파괴한 민주와 법치의 가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치로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 향해 온 몸을 던져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